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서메이션, 합, 앞글자 따서 S가 앞글자인데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해서 기호로 나타냅니다. 근데 시그마 기호가 필요한 이유는 같은 값을 여러 번 더하는 이런 상태일 때 몇 번, B번 이미 어릴 때부터 곱셈으로 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의 약속부터 이미 여러 번 쓰는 행위가 귀찮기 때문에 기호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시그마도 마찬가지겠죠. 시그마는 어떨 때 주로 쓰냐? 다른 값을 여러 번 더할 때. 수식을 이용해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마다 달라져야 되니까 수식을 이용하면 첫 번째 때 어떠한 값이 나오고 두 번째 때 어떠한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를 테니까 식으로 어떤 식으로 추격해서 기호를 약속해주고, 한 다섯 번째까지 값이 짝짝짝짝 바뀌면서 이걸 더하라 할 때 시그마의 기호를 이용하면 편해진다는 겁니다. 시그마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K는 1부터, 그럼 이 식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면 요게 주인공인 변수가 되고 차례대로 1부터 시작해서 원래 여기 시그마 다음 요 공간에 있는 곳에 대입이 되어서 적어주고 덧셈으로 연결하는. 그럼 언제까지 그 행동을 해야 되냐면 5가 될 때까지 플러스 1씩 해주면서 플러스 1, 2, 3, 4 해주면서 차례대로 대입이 쫙쫙쫙 되면서 더하기. 따라서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가 다른 값을, 같은 값을 여러 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을 여러 번 더할 때 시그마의 기호로 추격해서 적을 수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니까 수열의 편을 좀 빌려서 쓰면, 예를 들어서 n은 1부터 5까지 an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다섯 번째 항까지 합.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의미가 강하고 주인공 변수, 요가 주인공 변수이고 플러스 1씩 해서 잘하고 조건이 올 때도 있긴 있는데 고교 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요게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증가하는 형. 물론 조금 변형되면 k는 2부터 n 마이너스, 어쨌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부터까지 끝나는 것까지 동일하고 플러스 1씩 차례대로 올라가서 대입된다라는 것까지 동일하죠. 요게 이제 시그마 정의입니다. 기호의 약속. 그럼 예시를 들어서 어떤 수열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거냐면, 어떤 수열? 첫 번째 항은 0이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0, 네 번째 항은 3, 다섯 번째 항은 8. 이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1번 항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의 합을 구하는 게 사실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제목이니까 일반 항을 찾아서 적어보면 요게 됩니다. 그럼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면 이 차례대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거의 다섯 개 항의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시그마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n은 1부터 5까지 an이라고 해도 되고, 실제로 수식을 집어넣어서 n은 1부터 5까지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값이 달라지는 여러 항들의 합. 그러니까 시그마 기호로 적으면 가장 적당하겠다. 그러면 이런 시그마 기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그마의 합을 진짜로 계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형태를 보면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됩니다. n에다가 1, 2, 왜냐면 첨자는 몇 번째를 의미하기 때문에 n에다가 1, 2, 3, 4 이런 것밖에 안 넣기 때문에 차례대로 대입이 된다는 거죠. 이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첫 번째 항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더하기 3. 첫 번째 항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항. 물론 0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굳이 계산 안 하고 2의 제곱 이렇게 두 번째 항, 5의 제곱 다섯 번째. 그런데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되고 먼저 해도 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꼴을 지니는 것끼리 합쳐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요건 제곱 돼 있고, 얘는 1, 2, 3, 4, 1승밖에 없고, 얘는 3, 3, 3 상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모양을 좀 몰아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몰아서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적는 게 귀찮다라는 겁니다. 얘를 한 번에 적을 수 있는 게 시그마 기호였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는 왜냐면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이렇게 딱 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하나 이미 묶여 있으니까 묶어주고 뒤에 것만 적어주면 이렇게, 마지막은 3은 묶어주고, 왜냐면 이게 3이 묶였다고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될 테니까 관련 없는 건 묶는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얻냐? 만약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얘 1승이지만 1승, 2승 거듭 제곱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k의 0승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수의 거듭 제곱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면 이 녀석의 합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수열의 합 시그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나열해서 적을 수만 있다면, 나열해서 적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규칙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열해서
적어보질 않습니다. 나열해서 안 적기 때문에 풀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건 나열해서 적어놨더니 몰아서 계산할 수가 있고, 몰아서 계산하면은 각각의 경우만 계산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고, 이 식과 한번 비교해보면 마치 이 시그마 기호가 각각의 분배 법칙 된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일반화된 결론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각각의 더해서 찢어주는 것과 결과가 같더라.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보여준 겁니다. 1, 2, 3 쭉 대입해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하면 따로따로 구해낼 수 있다. 게다가 부호가 반대일다 할지라도 이것도 성립하겠네. 그리고 하나 더 봤던 게 상수배 돼 있는 경우에는 상수는 빠지고 나머지끼리 더할 수도 있겠다까지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 구체적인 예시를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5. 그럼 4, 4, 4, 4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으로 묶어주고 얘는 합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마치 시그마가 분배 법칙처럼 된 게 확실해 보인다. 이런 성질들을 시그마 성질이 갖고 있겠네요. 이거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곱과 각각의 합의 곱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의 개수는 동량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쪽이 항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풀어서 생각해보면 A1, AN, B1, BN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 항일 텐데, 이 왜 좌변에 여기는 그거 말고도 더 많은 항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의 개수만 봐도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절대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꼭 기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스무스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을 유도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거는 차례대로 1, 2, 3, 4 대입해보면 자연수의 합이죠. 자연수의 합. 근데 이건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공처항이 1이요, 공차가 1인. 그래서 이미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의 개수, 초항, 마지막 항 나누기 2. 등차수열의 합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측차 대입의 방법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항등식이 있어야 대입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어떤 항등식을 연구해 볼 거냐면 이 식을 연구해 볼 겁니다. 이 식을 전개해 보면 제곱항은 날아가고 2k 1창 살아남고 상수항 하나 살아남고, 여기다가 차례대로 k는 1부터 2, 3, n까지 한번 쭉 대입을 해볼 겁니다.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하지 않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좌변은 대입이 될 것이고 우변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적어주는 게 좋겠고, 여기서 순서 지켜서 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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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남는 것만 싹 더해져게 돼서 남는 건 이게 남겠죠. 여기는 2 묶어주고 1부터 n까지 합이 쫙 적힐 것이고 1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n개 있으니까 이렇게 적히겠네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요거니까, 이거니까 드디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등장하게 됐죠. 요거. 그러면 n 좌변으로 넘기고 2로 나눠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요거식 전개하면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인데 1 날아가고 n 하나 넘어와서 n제곱 플러스 n인데 2로 나눠졌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요것까지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자연수 제곱의 합, 그러니까 1제곱, 2의 제곱, n제곱 여기까지 합을 구하는 것을 유도해 보면 되겠죠. 그럼 과연 어떤 항등식을 유도해야 되는가? 차수만 하나 올려보면 세제곱, 세제곱, 그럼 남는 건 3k제곱, 3k 이렇게 남을 테니까 차례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측차 대입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면 t가 안 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세제곱,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마찬가지로 합차로 날아가고 남는 건 요 앞에 항 뒤에 항 이렇게 남겠네요. 그리고 1제곱, 2제곱, n제곱 3으로 묶여주게 되면 1제곱, n제곱까지 합으로 쫙 만들어져서 우리가 드디어 찾고자 하는 1제곱, 2제곱, n제곱까지 자연수의 제곱의 합의 형태가 등장을 하는 게 확인이 되고, 3으로 묶고 나면 그냥 자연수의 합이 되고, 여기는 1, 1, 1, 1, 1 이렇게 연속되어 있으니까 식 개수만큼 n. 우리 예로만 식 정리하게 되면 자연수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식 정리해보면 이게 될 것이고, 이 식은 왜냐면 이거는 바로 전에 한 거니까 바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스타에 대해서 식 정리하면 이런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수 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n제곱까지 합은 누가 되는 것이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된다. 마지막 남은 건 세제곱인데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동일하죠. 근데 그 세제곱을 하기 전에 이전에 이 내용을 가보면 바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등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1이 5개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5개, 요게 15가 될 거예요. 얘는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n이 5일 때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6분의 5, 6, 11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형태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수열의 합도
시그마로 쪼개서 생각하게 되면 각각의 거듭제곱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면 따로 찢어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건 세제곱밖에 없죠.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즉 1의 세제곱부터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까지 합을 어떻게 한 번에 구할 것인가. 측차 대입에 대한 아이디어가 같습니다. k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4제곱을 빼주고 나면 남는 게 세제곱, 제곱 이렇게 남겠죠. 남는 항 말이죠.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대로 대입해주고 1부터 2 쭉쭉쭉 해서 n까지 대입해주고 이제 적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등장하게 되겠죠. 4로 묶이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여기서 등장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6으로 묶이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여기서 등장할 겁니다. 2분의 4 묶이고 n, n 플러스 요게 n개 있겠죠. 식이 n개 요렇게. 그럼 찾고자 하는 건 얼마든지 식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 식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만 식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수의 합의 제곱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전 정말로 학생 때 혼자서 한번 이거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럼 측차 대입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요때부터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봤었었는데 이건 이제부터는 개념은 아니고 예시들이에요. 2n-1 같은 경우에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직접 대입을 해보면 홀수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 5, 7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n은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2 찢어주고 n 나오고 그러니까 시그마 찢어지는 형태로 분배 법칙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대로 한번 계산해보면 2분의 5 곱하기 6인데 2 약분돼서 30 빼기 5 마이너스 5 그래서 25 이렇게 계산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자연수 거듭제곱 합 유도하는 걸로. 근데 이걸 기하적인 관점으로 한번 관찰해보면 이거의 의미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일 텐데 얘를 바둑돌 하나라고 인식해보면 바둑돌 1개, 바둑돌 3개, 바둑돌 5개 2, 3, 4, 5 계속 뭘 그려나가면서 그림이 형성되고 있냐면 7 정사각형을 형성하면서 그림이 형성됩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일 때의 요 바둑돌의 개수는 5, 5, 25, 25. 따라서 시그마 2k-1 자연수의 홀수의 n 번째까지의 합은 n 제곱이겠네요. 식 유도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1차일 때 이렇게 그림으로 접근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해봤냐면 과연 그럼 이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학생 때 해봤습니다. 제 교과서에서는 기하 내용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게 세제곱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육면체가 한 개, 얘는 2짜리인 게 요렇게 요런 게 있으니까 얘를 적당하게 떼가지고 딴 데 붙이면은 아까처럼 이쁜 모양이 만들어져서 계산하기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달 정도 도전했던 것 같은데 요 큐브를 옮겨서 붙이고 하면서 하는 행동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달 정도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1의 세제곱이 아니라 1의 제곱 곱하기 1 이번에는 이제 입체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평면으로 돌아와서 정사각형이 한 개가 하나 있다.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게 두 개 있다. 3짜리인 게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4의 제곱 정사각형이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입체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하나를 처음에 채웁니다. 이렇게 1 요거 1 근데 한 개밖에 없.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한 개 2짜리가 한 개 2개인데 어차피 넓이가 4가마 되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버려요. 처음부터. 그럼 여전히 넓이가 4짜리인 게 2개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 이것도 8이거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짜리는 3의 제곱 요것도 3의 제곱 요것도 3의 제곱 계속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또 확인이 되냐면 정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고 게다가 한 변의 길이는 첫 번째 때는 1 두 번째 때는 1 더하기 2 세 번째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그 측차 대입으로 유도했던 그 식이 좀 납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여기까지만 해보죠. 4짜리까지 4 곱하기 4니까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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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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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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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중요한데 겹쳐서 겹치는 부분 여기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4, 4, 16 16칸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하게 16칸 들어가죠. 여전히 뭘 유지한다. 정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한 변의 길이는 자연수의 합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전체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즉 자연수의 합의 한 변의 길이로 갖는 정사각형 넓이와 같다.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하다.
까지가 여러 가지 수열 합에서 K 세제곱까지의 시리즈입니다. 당연히 자연수의 제곱의 합도 입체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교과서에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해결 못했어요. 학생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히려 이 세제곱이라 해서 입체로 생각했는데 2차 제곱 시리즈를 입체로 생각했더니까 딱 맞게 떨어지는 경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건 교과서 그림이 딱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벌써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까지 진행된 겁니다. 여러 가지 수열 합에서 마지막 예시인 부분 분수로 쪼개져서 합차로 날아가는 예시.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요거 옛날 거예요. 유리함수 때도 했고 과거에 했던 내용이에요. 키 아이디어는 통분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종종 3개짜리 같은 거 물어보긴 하던데 아이디어는 AB분의 A 더하기 BC분의 C 3개짜리도 BC분의 B 3개짜리도 적당하게 2개로 쪼개준 다음에 요 A와 B 값을 찾으면 되는데 통분하면 되거든요. 통분 C, C, A, A 해준 다음에 AC 더하기 BA가 반드시 1이 나와야 된다. 이 1은 AC, B, A 이런 식으로 이 미정계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걸로 쪼개주면 되고 이건 한 번에 또 쪼갤 수 있는 게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BC 곱해주고 AC 곱해주고 AB 곱해준 다음에 이것이 위에 것이 1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쪼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키 아이디는 이거고 우리가 주로 외우는 거는 2개짜리. 이 같은 경우에도 통분해보면 AB분의 여기 B 곱해주고 여기 A 곱해주니까 B 빼기 A가 생성되는데 앞에 있는 B-A랑 약분이 돼서 A분의 B분의 1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여기 이제 과거 내용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이걸 어떻게 빠르게 계산할 것인가. 근데 이거 통분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근데 관찰을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곱의 형태로 보게 되면 요 위의 형 같은 케이스라는 걸 확인이 되죠. 그럼 얘를 쪼개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쪼개서 적으면 어떻게 되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근데 그 차는 1밖에 안 됩니다. B 빼기 2 하면 1 그래서 앞에 거 적을 건 없겠죠. 그 다음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쪼개고 나면 어떤 게 기분 좋아지냐면 뿔마가 날아갑니다. 뿔마 날아갑니다. 요 사이 탁 반복돼서 남는 건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정답은 6분의 5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구해낼 수 있게 돼요. 통분 없이.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이걸 일반화해서 적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AB분의 1 그럼 얘는 예시로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n은 1부터 10번째까지 이걸 직접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부분 분수로 쪼개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실제로 n에다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서 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앞에 거 뒤에 거 막 날아간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가장 기본 마음은 반드시 여러 항을 풀어서 적어봐야 돼요. 안 적어보고 안 풀리는 경우가 제일 많이 막 보게 되는데 무조건 풀어서 적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수 거듭제곱 합 다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부분 분수. 자 마지막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리수를 포함하는 식 이런 걸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식 변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시그마 n은 뭐 1부터 5까지 뭐 이런 걸 계산하라. 여기다 실제로 계산할 생각하면 끔찍하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리화, 근호가 없는 상태로 바꿔줘 봐야 된다는 거죠. 합차죠.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거 곱해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돼서 n 플러스 1 빼기 n이 돼서 분모가 1이 됩니다. 너무 기분 좋죠. 그럼 분자는 요것만 남겠네요.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차례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루트 2 빼기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마지막 5 넣으면 루트 6 빼기 루트 5. 그럼 합차가 날아가는 거 보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날아서 정답은 루트 6 빼기 1이 되겠네요. 자 결론 뭐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마지막 결론 무조건 시그마 기호는 여러 항을 직접 대입해서 식으로 적어보세요. 식으로 적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시그마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무조건 풀어서 적어봐야 돼요. 요 작업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한번 집중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풀어서 적어보지도 않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풀 마음이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순서 대수편 개념편에 보면은 제가 쉬운 문제를 많이 배치해놔요. 일부러 풀어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직접 나열해보세요. 왜? 누구나 다 나열만 하면 규칙을 추론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1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나 다 풀어서 적으면 누구나 다 추론을 해요. 근데 안 풀어서 적고 해결 안 된다 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시그마의 키 아이디어는 직접 풀어서 여러 항을 나열해서 바라본다. 이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수열합 시그마는 여기까지.